안녕하세요. 뉴욕 박PD 채널의 박PD입니다. 오늘은요, 맨하탄에 나왔는데요. 오늘은 먹방이 아닙니다. 지금 뉴욕 전 세계적으로 오미크론 때문에 난리인데요. 전파력이 아주 무섭다고 합니다. 그래서 식당에 가서 앉아서 음식 먹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조금 부담스러운데요. 그래서 여러분을 멋있는 곳으로 안내할까 합니다. 자, 오늘 갈 곳은요, 영국 거리 예술가라고 하는데요. 익명입니다. 이름은 모릅니다. 진짜 이름이 뭔지 모르는데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요. 자, 뱅시라는 영국 거리 예술가 전시회가 지금 맨하탄 14가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자, 지금 그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어떤 전시회인지 참 궁금한데요. 자, 뱅시의 전시회 열리고 있는 곳, 맨하탄에 있는 14가 유개빈인데요. 자, 여러분 이제 보실 겁니다. 자, 보이시죠? 네, 여기입니다. 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뱅시의 전시회는 아이폰 13 프로로 촬영을 했는데요. 소니 미러리스 카메라들이 비교적 어두운 박물관이나 전시회에서 취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렌즈 3개 달린 아이폰 13 프로의 화질 만만치 않습니다. 자, 그럼 전시회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뱅시의 전시회는 현재 미국 뉴욕, LA 아틀란타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뱅시의 전시 입구에 들어서면 뱅시의 작업실을 연상케 하는 연출의 세트가 나옵니다. 뱅시 얼굴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조명 세팅이 눈에 띄는데요. 자, 그럼 여기서 먼저 뱅시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영국의 거리에서 벽에다 그린 그래피티 그림으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한 현대 미술가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자신이 가진 세상에 대한 이해를 조금 어둡긴 하지만 풍자적으로 잘 표현하는 작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팝아트라고 하죠. 앤디 워홀, 바스키아, 키스헤링 같은 현대 미술가들의 작품을 일컫는 말인데요. 이런 분들과 유사한 화풍이 있지만 조금 다른 방식으로 사회 풍자를 잘 표현하는 작가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뱅시가 유명한 이유는 그의 실명과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추측의 대상이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비로움을 주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21세기 네티즌들이 수사에 나서면 뭐든지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찾았습니다. 본인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지는 확신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이 뱅시는요, 영국의 브리스톨에서 1973년에 태어난 로빈 거닝햄으로 추측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14살 때부터 거리의 벽에다가 그래피티를 그리다가 경찰에 체포되고 학교에선 퇴학당했고, 그리고 경범죄긴 하지만 그래피티 낙서 행위가 감옥에 갈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감옥도 다녀오고, 그래서 그때부터 자신의 신분을 철저하게 숨기고 작품 활동을 해왔다고 하는데요. 증거가 부족해서 확인할 수는 없지만 거의 맞는 추측이 아닌가 싶습니다. 뱅시는 남의 담벼락이나 건물의 벽, 다리에다가 그림을 그려놓기 때문에 작품을 팔아서 수입을 올리는 게 어려웠지만 지금은 워낙 유명해져서 여러 방식으로 아주 많은 돈을 벌어들인다고 합니다. 그렇겠죠. 어마어마하다고 하는데요. 세계 여러 도시에서 뱅시의 전시회가 열리는 것을 보면 그의 부의 정도를 짐작해 볼 수 있겠죠. 남의 집 담벼락에다 그림을 그려서 세계적인 아티스트가 된 겁니다. 뱅시 작품들이 그러하듯이 전시회도 잔잔한 위트와 감동이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생각도 하네. 이걸 어떻게 이렇게 해석하지? 하여튼 놀라움이 많은 시간이었습니다. 뱅시가 주로 벽에다가 그림을 그렸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뱅시가 그린 벽을 아예 뜯어다가 판매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건물주, 그 다음에 부동산업자, 미술품 딜러들이 공조를 했겠죠. 실제로 전시회에도 그런 작품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뱅시가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계기는 따로 있습니다. 2018년에 런던의 소더비 경매장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뱅시의 가장 유명한 작품이 있습니다. 풍선을 잃어버린 소녀라고 번역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Girl with Balloon입니다. 아마 한 번쯤은 보신 이미지가 아닐까 싶은데요. 디즈니랜드 미키마우스 같은 거라고 할 정도로 뱅시를 대표하는 작품입니다. 그날 소더비 경매장에서 약 100만 파운드에 낙찰이 되었는데 사회자가 도장을 꽝 치자 벽에 걸려있던 액자의 그림이 종이 파쇄기에 의해서 쫙 잘려가는 광경을 사람들이 목격하고 경악하는 장면이 전 세계 뉴스를 통해서 방영됐습니다. 사람들이 더 놀란 것은 이게 모두 뱅시가 사전에 계획한 이벤트라는 것입니다. 미리 액자 속에다가 무선 컨트롤 가능한 종이 파쇄기를 장착해 놓은 것이죠. 아이러니한 것은 그 이후에 이 그림이 가격이 더 올랐다는 것입니다. 뱅시는 이 작품에다가 Love is in the Bean이라는 새 제목을 주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번 이야기를 들으시면 뉴욕에 사시는 분들은 저처럼
내가 왜 그걸 몰랐을까 하고 무릎을 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2013년 10월입니다. 뉴욕 센트럴파크 앞 노점상에서 뱅시의 그림을 단돈 $60에 판매하는 깜짝 이벤트를 했다고 하는데요. 뱅시는 이 이벤트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예술에 대한 가치를 알려주고 싶었다고 합니다. 이거 2013년에 $60였으면요, 지금 뱅시의 그림 한 점이 $100만 이상이기 때문에요, 도대체 몇 배의 수익을 올릴 수 있었던 것입니까? 정말 아깝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괴짜 예술가 뱅시는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뱅시의 모습에 관한 기사가 있었는데요, 2003년 영국의 가디언지가 뱅시하고 인터뷰를 했답니다. 인터뷰를 진행하셨던 분이 뱅시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했다고 합니다. 백인, 28세, 지저분한 청바지, 티셔츠, 은이빨, 사슬 같은 실버 목걸이, 실버 귀걸이, 이런 인상이라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영국 시골 마을 브리스톨에서 1973년에 태어난 로빈 씨를 연상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뱅시는요, 설치 미술 전시회 같은 것도 열었는데요, 디즈니랜드를 패러디한 디즈마랜드라는 것을 영국의 시골 마을에 열었습니다. 작은 놀이동산 같은 곳인데요, 디즈니랜드가 이렇게 밝고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라면 디즈마랜드는 어둡고 괴기스럽고 뭔가 자본주의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는 그런 전시회였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없습니다. 팝업이었다고 합니다. 자, 전시를 다 마치고 나오는 길에 항상 있죠, 박물관에도 꼭 있습니다. 선물 기념품 가게가 있습니다. 별로 탐나는 기념품은 없었지만 있을 건 다 있었습니다. 뱅시가 연출한 그런 다큐멘터리가 있었는데요, 2010년에 나와서 아카데미상 후보에도 올랐던 다큐멘터리 부분 후보에도 올랐던 작품인데요, Exit Through Gift Shop이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약간 어떻게 보면은 박물관에서 나올 때 있는 기프트샵을 약간 좋지 않게 표현한 것인데요, 자신의 전시회에도 이런 기념품 가게는 꼭 있었습니다. 놀라웠습니다. 자, 그리고 돌아서 나오는 길에 현재 뱅시의 전시회가 열리고 있는 도시를 표시하는 세계 지도가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한국, 일본, 중국, 아시아권에는 아직 전시회가 열리지 않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뱅시의 작품 세계 자체가 영국적이고 유럽적이고 또 그 외에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에 평화를 기원하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또 미국의 정서,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시아권에서 열리지 않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박필 채널에서는요, 뱅시의 전시회 찾아봤습니다. 좀 특이하네요. 아주 인상 깊은 그런 전시회가 아닌가 싶은데요. 자, 다음 시간에 더 멋있는 곳으로 아니면 더 맛있는 곳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